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엄이 민생경제 악화와 국론 분열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미리 알았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이라 말하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권을 쉽게 행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계엄에 대한 사과가 과연 유권자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너무 늦은 사과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네, 5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찻사발 축제 그리고 문경 관광에 대해서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혜지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이 법 얘기 하다 보니까.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아주 재밌고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핫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현재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이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 자매의 여기서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이제 공표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현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허위 사실 적시 대상 중에 이제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이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서 요 행위라는 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허위 사실 공표죄 그 대상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출생지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냐, 뭐 가족관계, 신분, 직업 이런 등등.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이 중에는 이제 행위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공표했을 때
이제 네. 공직선거법에 걸린다 이거잖아요. 이 항목.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네네. 예, 이제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우리 형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요 딱 맞는 규정에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뭐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른다. 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신법에 따른다. 새로운 법에 그렇죠. 따른다. 그렇죠. 개정된 법에 따른다. 예, 네. 그리고 형사소송 326조에서는 범죄 후에 이제 법령 개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한다, 선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규정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죠. 그 네. 계속 중, 그 항소심 법원에서 계속 중에 허위사실 공표 대상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한 신법이 시행되어 버린다면은 예,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법령 개정에 의해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런 분석이 다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고 예.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이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아, 그러니까 왜 엊그저께였죠. 왜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이 행위를 뺀다는 그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통과됐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법률로 입법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선거법은 면소된다. 없어져 버린다. 예. 소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을 위한 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그런 예. 비판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드라이하게 말씀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강석학처럼 뭐 일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제 법령의 개폐로 면소 선고하는 경우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게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정하였다는 이제 요게 키포인트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 따져서 그게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면은 이제 신법을 적용해서 면소한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아, 좀 어렵네요, 말이. 예, 반성적 고려, 반성적 예, 고려. 요게 참 이런 거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반성적인 거였다면은 면소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 변경에 따라 했다면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한다는 건데요. 그 반성적 고려가 뭔지 막 그것도 조금 이래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입장이 유지되었다면은 이번에도 이게 바뀐 게 반성적 고려에 의한 건지 상황 변경에 따른 건지 이걸 따져야 돼서 또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을 뻔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에서 이제 행위를 빼는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이게 이제 유죄로 계속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 판례에 의하면 한번 그 반성적 고려인지가 한번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2022년 12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와서 그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뭐냐면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형벌이 폐지되거나 감경되기만 하면은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변경됐죠. 굉장히 깔끔하게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이게 3년 전에 뭐 반성적 고려니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법을 무조건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요감은 저는 참 재밌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요. 대법원이 딱 워딩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정하였던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면소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판례에 따르자면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이재명 무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재명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한 거죠. 어쨌든 폐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이 법이 바뀌면은 면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공직 당연 퇴직 사유도 안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조금 40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바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법리적으로 봐도 그 관측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보는데요. 아, 상당히 물론, 일리가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법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객체에서 후보자의 행위 항목을 삭제해도 여전히 유죄가 아닌가 이런 견해도 가능은 합니다. 아, 가능하다. 여전히 유죄가 될 수 있다. 그 점도 있는데 왜냐하면요. 예, 예. 지금 문제되는 게 사진을 조작했다. 또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협박했다. 요거거든요. 예, 요건 예. 사실이 있냐 없냐 요거. 요 두 가지가 이게 유죄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진 조작했다 하나, 그다음에 국토부가 나를 협박했다. 요 두 그렇죠. 가지 유죄인데. 예. 그래서 법문을 자세히 보면 뭐 후보자나 뭐 직계존속의 행위 부분이 이제 삭제된 건데 사진 조작했다는 건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 사진 조작한 사람의 행위니까 그렇고 그 행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또 협박했다는 건 국토부의 행위지 후보의 행위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삭제해도 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 이거는 그냥 일각의 의견이군요. 이게 뭐 다수설이 아니라. 예, 요건 아주 그것도 조항을 자세히 보면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는 뭐 등 이래가지고 이래 열려 있습니다. 아, 근데 요건 조금 이상한데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 예. 협박한 건 국토부가 한 건 맞지만, 예.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내가 말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말한 건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한데요, 이거. 예, 그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그 대상이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그 고향, 뭐 태어난 곳 이런 게 아니라 국토부가 내일 협박했다 얘기하니까 좀 조금 그런 비계적인 건데 일각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좀 항소심을 검찰이 주장할 수도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 전방위적으로 뭐 재판을 정지한다든지 또는 면소가 되게 한다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이제 법률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 팩트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근간을 바꾸는 거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중요 법률의 변경인데도 공청회 한 번 없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25년 5월 2일에 법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5월 7일 날 행안위에 회부되고 그날 상정되고 그날 처리됐어요. 그리고 같은 날 법사위로 또 넘겨져 가지고 5월 14일이죠. 어제 그날 상정되고 그날 또 처리가 돼서 본회의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은 다 반대를 했고요. 예, 그렇죠. 조국 당도 여기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은정 의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 타임테이블 보면 이 정도로 빨리 된 건 팩트고요. 그 내용적으로도 이제 이게 행위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가 TV에 나와서 의도적으로 내가 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뭐 내가 뭐 어디 광주에 내가 1,000억 원을 끌어서 예산을 끌어왔다. 이래 했을 때는 그건 행위에 가는 거죠. 나의 행위죠. 행위.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사법적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네요, 정말. 예.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정당의 입장이 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이제는 내가 했는 거 안 했다 하고 안 한 거 했다 하고 이런 막 거짓말 그렇죠. 억수로 막 선거 급발 때리면 하면은 예. 이건 이제 처벌이 안 되니까 이게 참 통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게 보면 후보자의 출생지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요런 소속 단체나 요런 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말하면 처벌하고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처벌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좀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그러네요, 정말. 예, 좀 이게 저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번엔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 좀 이것이 되면 물론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은 앞으로 선거 현상이 더 혼탁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래 해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이번 공직선거법의 행위 삭제 규정 추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선거법에서 행위 이걸 뺀다는 이 개정을 어제 통과돼서
이게 사실 조금 애매했거든요. 좀 자세히 좀 예. 알고 싶었는데 마침 이 예.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 뭐 어느 당을 떠나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를 떠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뭐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공직선거법 어긴 거고 행위를 쏙 빼버리면은 정말 이 엄청난 거짓말도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조금 후보들이 거짓말한 게 사실 가족관계에 누가 거짓말 합니까? 그렇죠. 그 뭐. 신분, 직업 이런 거 잘 안 하고. 근데 대부분 다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백 상대로 이제 남아버리니까 앞으로 선거는 좀 더 우리나라 선거 많이 혼탁한데요. 이제 막 서로 거짓말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예.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고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고. 예. 아 이건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좀 반발할 것도 같은 그런 문제고. 예, 결국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양당 모두나 민주 정치 자체에 이런 이른바 말은 가짜 뉴스들이 몽연하게 나올 가능성을 막지 못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참 어떻게 되노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안영진 변호사 100% 찬성입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예. 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여기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4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찻사발 축제가 끝났죠. 찻사발 축제 뒷얘기도 좀 들려주고 또 문경시의 관광상품 개발, 문경시의 관광 꿀팁까지 전해준다고 합니다.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김혜지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문정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지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찻사발 축제 준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축제는 잘 마무리됐죠? 네, 저희 황금 연휴 때 시작해서 예. 9일이라는 시간 동안 24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예, 고생. 네. 예. 저희가 자유이용권 같은 축제 패스권이 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거 한번 자랑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예. 네. 저희가 이번에 원래 새로 도입한 오픈 세트장에서 즐기는 야외 방탈출 게임이랑 도자기의 요장을 투어를 도셔서 도장을 찍어 오시면 도자기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패스권이 예년에 비해서 더 잘 팔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축제 패스권 매진됐다. 그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황금 연휴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문경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황금 연휴를 노렸습니다. 네, 축제 기간을 미리 노리고 잡아서 그게 예상대로 적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축제 준비하시면서 뭐 힘들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축제 담당 주사님이 제일 힘드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서포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크고요. 네. 네,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연휴 기간인데 날씨가 좀 도와주질 않아서 맞아요. 비가 자주 왔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축제장을 찾은 분들이 좀 날씨가 안 좋아서 덜 즐기시고 가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날짜 잘못 잡으셨네요, 그러면. 날짜는 잘 잡았는데 날씨가 안 도와줬다. 네. 그런 또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뭐 100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예. 자,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축제도 성황 내 잘 돼서 홍보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찻사발 축제 얘기 이 정도 하고 우리 김혜지 주무관님은 찻사발 축제 말고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관광진흥과에서 관광 마케팅 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은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서 뽑아낸 행사들을 운영하고요. 이제 또 국내외에 개최되는 여러 박람회에 참가해서 문경의 매력을 알리고 특산품 홍보하고 그런 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다. 예.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이게 상품 개발이라는 게 단순하게 관광객분들이 관광지를 방문하는 거에서 나아가가지고 이제 문경에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시고 좀 더 좋은 추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고민해가지고 콘텐츠를 뽑아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된 몇 개 행사가 있는데 그 문경 세대에 있는 오픈 세트장이 태조 왕건을 촬영 시작해가지고 생긴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사극 촬영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한복 체험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야외까지 입고 가셔서 요즘 뭐 조선시대로 회귀했다. 조선시대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하늘하늘하게 예쁜 옷을 입고 한옥을 막 거니실 수 있고요. 이제 또 날씨가 안 좋아도 내부에 용상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왕이 앉아 계시던 용상에서 왕이나 왕비 옷을 입고 사진을 또 남겨가실 수 있고요. 네, 또 한복 체험관 말고도 이제 요즘 방탈출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방탈출, 네, 방탈출 게임. 저희가 그거를 야외 방탈출 게임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또 뭐 킹덤이나 영림 같은 그런 좀비 사극을 많이 찍고 가셔서 거기에 차용을 해서 이제 세트장을 찾은 관광객이 갑작스럽게 퍼진 역병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내용을 핸드폰으로 세트장을 누비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유, 재밌겠네요, 이거. 네네,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저희가 이번에 찻사발 축제 때 처음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축제 현장에 저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그 막 핸드폰으로 열심히 게임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러면 이 개발한 관광 상품을 우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은 뭐 2번 가도 좋고 3번 가도 좋고 막 계절마다 가고 싶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문경시도 이제 뭐 천혜의 자연을 가졌다.
그런 걸로는 유명한데 관광객분들이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들한테 어필될 만한 좋은 콘텐츠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또 열심히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관광 마케팅 팀은 궁극적으로 이제 문경시 관광 이미지를 다지는데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관광 마케팅 팀에서 또 일하셔서 그런지 아주 좋은,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경 관광할 때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꿀팁. 저희가 작년 말에 판교에서 연결되는 KTX가 새로 개통이 됐어요. 문경역이 이제 또 세대 인근에 있어가지고 관광지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분들이 저희 문경시에 와서 버스를 타면 무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KTX를 타고 문경에 방문하셔서 관광지를 가실 때는 또 무료 버스를 타고 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기차로 또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코레일이랑 협약을 맺어서 KTX 다음번에 이용하실 때 50% 할인되는 쿠폰을 제공해드리는 사업도 있고요. 50%나요? 네, 요거 혹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지역사랑 철도 여행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사랑 철도 여행 검색하시면 또 자세히 또 안내가 나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스탬프 투어라고 관광지, 문경에 있는 관광지를 몇 곳 이상 방문하셨을 때 특산품을 드리는 그런 재밌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참여해 보시면 또 특산품도 하나 가져가시고 기분 좋게 다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렇네요, 정말. 이제 점점 해가 길어지어서 관광하기 더 좋은 그런 계절인데 이맘때쯤에 우리 김혜지 주무관님이 추천하는 관광지가 있다면요? 저는 사실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희 문경시가 또 고모산성이라고 알죠. 진남교반이 내려다 보이는 옛날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산성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힘들지도 않아요. 올라가면 그 칠경의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나무가 제일 초록초록한 지금 시즌하고 가을에 단풍이 폈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한 군데만 더 추천드려도 될까요? 돌리네 습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이게 습지라고 하면 너무 학술적이고 재미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 트레킹 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경사가 완만해서 힘들지도 않고 요즘 또 담비 같은 귀여운 동식물을 갑자기 마주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짤막하게 못다 하신 말씀 전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축제가 끝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 관광진흥과랑 그 축제를 같이 전담했던 관광공사 문화사업팀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 팀은 축제는 끝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복체험관이랑 방탈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6월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하반기까지 달빛사랑 여행이라는 대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고 1인당 단돈 10,000원으로 탐방과 소품 만들기, 맛있는 저녁 식사, 공연까지 즐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김혜지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요즘 유세 다니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어떠세요? 하루가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지내다 보니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임미애 의원님은 우리 지역 위주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북 위주로 다니고요. 오늘은 경주 포항에 일정이 있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경주 포항 유세를 하셨고. 자, 이재명 후보는
그제 경북에 이어서 어제는 또 부산, 경남을 쭉 방문했는데 굉장히 요새 분위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 후보가 깜짝 놀랄 정도죠. 그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대구 맞냐 이런 얘기를 유세 중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장 분위기가 사실 22년도부터 조금씩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게 그냥 지지자들의 의사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맨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네 이랬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22%인가 얻었죠? 우리 지역에서, 경북에서. 22, 23? 그 정도? 23.8%. 23.8인가요? 예, 그 정도 얻었는데. 대구가 21.6%. 그 정도. 네. 이번 대선의 목표 있잖아요. 며칠 전에 박규환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51%라고 하던데 제가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번 대선 한 30%는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저희 예상컨대 한 30% 정도 추측을 하는데 사실 이쪽 지역 분들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약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경계를 조금 내려놓는 거는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표로 연결되는가는 아직은 저희도 장담할 수 없어서 끝까지 조심스럽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30%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그야말로 후보가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얼만큼의 지지를 얻느냐가 이재명 후보의 통합의 정신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잘 다가섰느냐를 반증하는 사례여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현재 민주당 분위기인데 자 지금 통합 말씀을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이 여러 단체네요. 보니까 홍사모도 있고 홍사랑도 있고 등등 해서 한 서너 개 되던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초대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을 영입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홍준표 시장이 그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 각박한 정치 상황에서 낭만이 있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호감을 표시한 거는 있지만 총리직을 제안하는 거는 저도 그거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거는 그런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김상욱 의원 얼마 전에 탈당을 했던 김상욱 의원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왜 권오을 전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전 안동시장도 그렇고 유림 종중에서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유세 운동을 하시면서도 참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상욱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지지 선언을 하면서 가장 보수다운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눈은 보수다운 보수다라는 측면이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정치인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작년부터 이 상식이라는 것이 계속 깨져나가고 그리고 너무나 진영화되고 극단화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그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것에 공감하는
발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민주당이 지금은 상식적인 정치를 해나갈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잘 나가는 민주당인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후보도 뭐 열심히 유세 중이긴 한데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뭐 유세 준비도 좀 많이 안 된 그런 상황도 많이 볼 수 있고 선대위도 상당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경선 같이 경쟁을 했던 뭐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다 등을 돌린 그런 상태고 좀 많이 좀 침체된 의기소침한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아직 김문수 후보의 경우 경선을 통해서 만약 곧바로 본선 준비를 했다면 그래도 이런 혼란이 덜할 텐데 사실 그렇죠. 중간에 후보 바꿔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러다 보니 내부 당내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상하게도 선대위의 주요 보직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후보하고 손발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후보의 경우는 그 첫날 유세 가락동 시장에서 보여줬던 발언들 있잖아요. 미스 가락시장이라든가 하여튼간 뽀개고 싶다 이런 발언들이 찢어버리고 싶다. 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그 정치에서 손을 놓은 한 10년 동안 성장이 정지된 정치인이 아닌가.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정치인이구나. 그냥 성장이 정체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말을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김문수 후보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주변에 보면. 예. 자, 그래서 이 난국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하려면은 아무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쪽 반응이 좀 시큰둥한 것 같고 단일화 효과는 또 얼마나 날 것인가 여기도 좀 의문이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뭔가 단일화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 하면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당은 본인을 쫓아냈던 당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징계했던 것을 철회하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내로 복귀했을 때 뭔가 당권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냐? 또 그건 또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분열. 친윤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바깥에서 진영을 튼튼하게 해놓고 분열되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히면서 단일화에 대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응할 만큼 이준석 후보가 계산이 느린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준석 후보는 완주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단일화 시키겠다고 그런 또 발언을 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전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이거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탈당이든 출당이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언론에는 이 탈당 갖고 많이 비중 있게 좀 다뤄서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탈당. 당연히 탈당이 내지는 탈당이 아니라 저는 출당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이게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이 전국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매우 늦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탈당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데 김문수 후보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탈당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위해서 탈당해야 한다. 뭐 대선 승리 위해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 측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 탈당하면 대선 못 치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보도된 거 보면은 이 탈당 문제는 전적으로 뭐 윤 대통령 측이 결정할 사안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당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던 말이 우리는 잘못 들으면 저 얘기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좀 스스로 탈당해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비친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데 어제 기사에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하는 말은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 그래야 대선 치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본인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전광훈 플러스 극우 보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탈당이든 출당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굉장히 본심과 겉으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생각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조금 지켜보겠고. 자, 어제 사실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는데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전원이 다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민주당 측에서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대법관 증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법원 저희가, 문제? 예, 선거 과정이어서 저도 어제 기사와 짤막하게 나오는 그 법사위 회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한 건데 요게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그리고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청문회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이 전혀 청문회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뭐 이렇게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개입 의혹은 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사법부도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나저나 지규현 부장판사 그 의혹 들으셨죠? 그 룸사롱 접대 의혹인데 이게 뭐 100만 원 이상 뭐 여러 차례 접대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 뭐 사진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뇌물 아니면 최소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건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로 지규현 판사가 이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공식 입장이 지금 없어요. 이게 원래는 저 부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고소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루어 봐서 이러한 행위가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왜 이례적으로 구속기간을 일자에서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키는 일,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례 없었던 특혜를 베푸는 일,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상황에서 내란 사건이 제대로 재판부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그야말로 검찰 캐비넷 안에 뭔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한쪽에서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터지는 건가? 역시 그 검찰 캐비넷으로부터 지기현 판사 역시 자유롭지 못했던 건 아닌가? 라는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구속 취소 과정에서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날로 계산했던 걸 시로 계산해서 구속을 취소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재판할 때 계속 특혜를 주고 내란 관련 그 재판은 모두 다 비공개로 완전히 또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기현 판사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즉시 그 내란 사건 관련된 재판부에서 손을 떼는 게 맞죠. 그럼요. 네. 아니면 뭐 판사복을 지금 벗어야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뭐 윤리위인가 뭐 거기서 독립적인 기관이라면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하던데 거기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후보 지금 유세 다닐 때 그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요. 지금 뭐 무슨 괴물 소총 반입이라든지 테러 제보 이런 게 계속 잇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들리는데 지금 좀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같이 유세하는 입장에서? 좀 불안하지요. 근데 그리고 이게 사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과잉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계엄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1세기에 무슨 계엄이야. 그러니까. 이랬는데 실제로 계엄이 발표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나오는 그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후보에 대한 안이나 경호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뭐 경호를 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들이세요. 아무튼 뭐 별일 없이 잘 대선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